다들 들어 오셨죠? 자, 이제 사실 강의 듣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굉장한 체력 소모도 되고 저처럼 강의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어요. 왜 세 번째를 해가지고 오늘 제 원래 강의 컨셉은 1번하고 집에 가기인데 오늘은 완전 발이 묶여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를 듣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자, 어쩌다는 원장 오늘 닥프렌즈 프리미엄 특강 쇼죠. 오늘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고 있고 큰일 났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선생님 이거? 네. 잠시만 한 번 더. 네. 됐습니다. 네. 아래 거군요. 저는 순천여치과 대표원장으로 있는 송호영 원장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어쩌다 하는 원장 세 번째, 3이에요. 요즘은 3라고 하면 안 되고 3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딱히 돈 벌 것 같지도 않고 강의료도 다 기부하고 그래서 책이나 하나 좀 팔려고 나왔습니다. 저기 얼마 전에 그 치과를 읽다라는 책을 저희 김동성 원장하고 같이 출간하게 된 저는 글 쓴 게 거의 없고요. 원장이 제 이름을 넣으면 좀 팔릴까 해가지고 공동 저자로 제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오늘 책을 좀 몇 권 가져왔어요. 어차피 남고 짐이고 그래서 오늘 갈 들으시는 분들한테 한 3권 정도, 4권 정도는 선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 혹시 운이 나쁘게 받게 되셔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치과 상식으로 활용해 보세요. 한 챕터씩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마 고객 그 상담 자료 있죠. 특별히 고민하지 마시고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하면 잘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꾸 뭘 떨어뜨려서 제가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강의는 주거니 받거니 좋은 내용이 돼야 되는데 저는 슬라이드를 엄청 많이 준비하는 강사예요. 왜 많이 준비하냐?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사진으로 좀 때우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이 사진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자꾸 그림을 좀 머릿속에 좀 담아주세요. 그래서 가서 이 그림을 상상하세요. 제 얼굴 상상하지 마시고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강의의 제목은 환자, 직원, 원장 모두 행복한 재진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어가는 병원은 어떻게 살릴 수 있나요? 그죠? 아, 병원이 안 돼. 다시 개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야, 나 병원 잘 돼. 근데 더 좀 잘 되고 좀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어. 야, 그리고 나 그냥 의사생활 하는데 좀 가치 있는 의료인이 되지 않을까? 이때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재진 관리를 한번 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자, 첫 번째, 재진 관리가 과연 의미 있는 전략인가? 재진 관리 하는데 그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 그냥 좋은 단어인가? 그냥 환자들 현혹하기 위한 단어인가? 그런 건지 실제로 철학적 의미와 경영적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재진 관리가 그럼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죠. 아, 재진 관리가 뭐야? 춘천여치과에 하고 있다는 재진 관리가 뭘까?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재진 관리를 하려면 그냥 하면 안 돼. 병원이 좀 재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약간 이노베이션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재진 관리 이노베이션과 재진 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이 행복한 직원이 재진 관리를 잘한다는 내용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진 관리 의미 있는 전략인가 보죠. 의미 있을 것 같죠, 그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철학적 의미죠. 철학 재미없지만 사실 재진 관리라는 걸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좋은 얘기죠. 의사가 환자를 평생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뭐 치료 예방 사후 관리 뭐 총칭하고 인연적 도덕적 관계를 이어가자, 좋은 얘기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체계화하고 규격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재진 관리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방법으로 하고 있다, 또 어디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병원 실정에 맞춰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좀 체계화 규격화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의료적인 가치가 좀 더 증가되는 걸 좀 느껴보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재진 관리를 맨 처음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저희가 개원을 처음 했을 때는 뭐 365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죠. 제일 두려운 날이 언제예요? 공휴일 다음 날, 월요일 다음 날, 아니 일요일 다음 날 오면 아침부터 인상 쓰고 있는 환자분들이 앉아 계셔. 병원에 아프다, 치료 잘못한 거 아니냐, 뭐 하냐, 다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환자 얘기가, 그죠? 더 억울한 게 뭔 줄 알아? 미리 알았으면 해결해 줬을 텐데요.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집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항상. 그래서 개원 초기에는 막 전화번호도 줬어. 제가 이 앞에 사니까 아프면 오세요. 제가 뭐 해드릴게요. 일요일 날 어디 못 가고 그냥 집 근처에서 배회하고 그랬었어요. 불안하니까. 자,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한번 전화를 해드려 보자. 토요일 날 가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밤이나 월요일 날, 일요일 날쯤 어떠신지 전화를 해보자. 근데 전화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왜? 아프지만 그 전화를 받고서 내 설명을 듣고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고 월요일 날 훨씬 줄어들었죠. 컴플레인이. 자, 두 번째. 자, 이제 병원이 잘 되려고 막 벤치마킹 열심히 다녔어요. 아주 좋은 치과, 분당에는 아주 멋진 치과를 벤치마킹 갔더니 아주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상담실에 A4 용지로 컬러풀하게 AS 규정집이 있는 거야. 너무 세밀하게. 자, 골드 크라운은 5년이 지나면 50%, 뭐 7년이 지나면 뭐 30%, 뭐 10년이 지나면 AS 안 돼, 뭐 이런 거 있죠. 세부 레진은 뭐 3년, 뭐 아말감 몇 년 막 너무 잘 해놨어. 우리 직원이 딱 보자마자 원장님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있으면 상담할 때 얼마나 잘 되겠어요. 고민했더니 그래 해보자라고 했는데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환자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 어떤 생각이 들어? 아, 계약하자는 얘기인가? 그죠? 뭔지 나하고 계약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럼 뭐지? 이건 사용을 언제 해야 돼? 문제가 생겨야지 쓰잖아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다는 얘기인가? 맞죠. 거꾸로 말하면 문제 일으킬 때 쓰려고 하죠. 그럼 내가 만약에 아파. 치료했는데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루라도 빨리 얘기해야 돼. 근데 또 아픈 게 어때? 조금 아파. 과장해야 돼. 맞죠? 그래야지 AS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머릿속에 몇 년 동안에 AS에 대한 가이드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빨리 얘기하고 안 아픈 것도 아프다고 해야지만 보증을 받을 것 같다는 얘기야. 거꾸로 보면 환자 보는 순간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고민했어요. 내가 환자랑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 평생 아마 같이 가야 될 존재가 돼야 되는데 불편하고 손해만 주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한테 정말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뭔가 득이 줄 수 있는 관계. 이 두 고민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자, 거꾸로 보자. 평생 같이 하자. 평생 보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차피 개원한 거 밉고 싫고 짜증나지만 보자 평생.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볼까? 보려면 좀 제대로 보자. 즐겁게 보고 철저하게 좀 보자의 시작이 배경이 재진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을 나름 열심히 하는데 한번 소개를 간단히 해볼게요. 2005년도에 직원 4명과 직원 10명으로 시작했어요. 뭐 확장을 했어요. 돈 좀 벌어서 했어요. 그죠? 계속 투자를 했어요. 지금 2017년도에는 직원 10명하고 직원이 127명이에요. 어떤 뜻이야 이게? 직원들이 엄청 늘었죠. 원장들보다. 그죠? 직원들 할 일이 엄청 많다. 그죠? 직원들이 할 일이 무지무지하게 늘어났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부족하죠. 할 일들이. 그죠? 그래서 저희 병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 자, 성장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병원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12년 경과보고를 오늘 솔직히 다 얘기해야 돼서 저 진짜 솔직히 다 얘기하러 왔거든요. 막 매출 전표도 가져오고 다 했어요. 그래서 다 얘기하자고 그래서 다 가져왔는데 좀 당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자,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2005년도부터 했는데 쭉쭉쭉 성장하는데 그 계기의 아이템 그 사건들이 있어요. 2008년도에 제가 재진관리를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전화기 사주면서 전화하자. 365일 진료했어요. 왜? 전화했더니 그래도 전화 안 받는 사람들은 짜증내고 있어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돼? 일요일 날도 해야지. 공휴일도 해야 돼. 그럼 좀 덜 아프잖아. 덜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얘 카페를 오픈했어.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 짜증나잖아. 커피라도 한 잔 드시라고. 카페 만들고 다 환자를 위해서 만들어.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랬더니 수기 차트로 하니까 너무 복잡해. 차트 찾는데 막 20분씩 걸려 없어지면. 전자차트 하자. 과감하게. 개업하고 10년 지나서 전자차트 도입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과감하게 도입했고 도입하는 시점에 차트 기록실을 없애고 콜센터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전화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 관리가 조금 더 윤활하게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150억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개원할 때 처음에 제가 이 개원 초기에 발송했던 안내장이었어요. 저희가 이걸 안 버리고 제가 가끔 쓰는데 그냥 일반 치과가 되지는 말자. 좀 다른 치과가 돼보자가 저희의 어떻게 보면 모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또 다른 치과 될게요라고 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슬로건을 좀 만들어봤어요. 야, 치과도 어떻게 하면 멋진 추억의 장소가 되지 않겠니? 사실 그죠? 안 되죠. 추억 장소가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픈 악몽의 장소죠. 근데 환자한테 추억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그림도 걸어놓고 차도 주고 하니까 그래 뭐 좀 좋은 것 같아. 다른 데하고 다르게. 그죠?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병원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슬라이드인데 병원을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환자한테 전달해줄 방법이 없어. 난 정말 좋은 치과를 만들려고 하는데 좋은 치과인 거 아세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리고 병원도 성공을 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고민한 건데 우리 나름대로 슬로건이 엄청 많아요. 주간 슬로건, 연간 슬로건, 월간 슬로건 매일 만들어 원장들이. 자, 처음에 아프지 않은 치과를 해야 돼. 왜? 맨날 아프대. 환자들이 못 믿는 거야. 새로 지은 치과가 왔는데 의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니 와봐서 치료받으면 그냥 아파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안 아픈 것 같은 얘기를 해야 돼. 어떻게? 주사 놓을 때마다 안 아프게 놓을게요. 안 아프셨죠? 자, 저희 원장 되게 안 아프게 하세요. 안 아픈 치과예요. 치료 끝나도 안 아픈 얘기. 안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계속 묻다 보니까 집에 가서 안 아프게 한 것 같기도 해. 그죠? 환자 착각합니다. 안 아파. 자, 두 번째, 환자가 좀 잘 돼요. 환자들이 좀 몰려와요. 야, 이 치과는 뭐야? 이빨 맨날 뺀대. 야, 여기는 가면 막 치료 비싸게 한대. 이런 소리 나잖아요. 아, 사실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아니야, 그래도 난 좀 잘하고 싶어. 좀 멘트를 만들어봐. 그랬더니 이를 살리는 치과. 어머니, 저희가 거의 이가 막 덜렁덜렁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 저희는 이를 살리는 치과니까 오늘 안 뺄 거예요. 내일 와서 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대신 멘트는 뭐냐? 저희 이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머니 이를 살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이를 살리려고 했고요. 살리려고 노력하다 계속 하니까 환자들 뭐해? 집에 가서 거기는 이를 살린대. 뭐 어떻게 살리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살리려나 봐.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좀 더 많은 원장들이 다니니까 나름대로 전문의 진료를 합니다. 이런 멘트들을 우리 만들어서 열심히 병원을 홍보하고 또 철학을 전수를 했던 거예요. 그중에 365일 열려 있는 치과야. 언제든지 오세요. 응급 사건이 있으면 다른 치과에서 치료하시는 환자들도 오세요. 저희가 응급 진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365일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평생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때부터 시작한 거죠. 평생 관리. 평생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이 오래 가야 돼. 그죠? 내가 너 평생 관리하는데 10살짜리한테 평생 관리할게. 근데 미안해,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병원이 평생 가게 하는 방법이 뭘까? 100년을 이어갈 치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마음 중에 이 병원이 평생 가고 당신을 평생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100년을 이어가는 치과가 지금 우리 병원의 공식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병원 로고나 마크에도 100년을 이어가겠습니다고 당당하게 걸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얼마 전에 그 재원 대표, 여기 대웅제약 사회에서 있는 그 대표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병원을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아주 참 재밌었어요. 자, 영업병원, CRM병원, 전략병원, 리더십병원, 비전병원, 미션병원. 아주 이 상황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아주 막 병원을 이렇게 잘 정리해 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병원 이상으로 높은 우리가 좀 추구하는 병원이 영속병원, 사랑병원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왜냐, 모든 병원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지만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 원장이 그만두든 뭐 동업관계가 깨지든 결국 깨지게 됐지만 이 병원이 계속 영속하게 될 수 있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 계약서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병원 100년을 이어갈 병원이라고 하고 거꾸로 미사오구죠. 환자들을 현혹할 단어 아니에요. 그죠? 아, 그래 뭐 100년 가겠냐. 이게 말이 그러니까 그래도 뭐 100년 간다고 말이나 하니까 기분 좋겠다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병원은 이런 공동계약서가 있어요. 임설아 변호사 잘 좀 봐요. 자, 은퇴를 합니다. 저희 병원 대충 얘기를 해주면 60세가 되면 병원 오너십으로 들어온 원장이 자동으로 은퇴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소멸돼요. 그냥 없어져. 돈으로 바꿔주고 누구한테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동 소멸이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지분은 다른 원장이 오면 그 원장한테 양도가 돼요. 거꾸로 어떻게 되죠? 다른 원장이 와야 돼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60세에 은퇴하고 내가 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60세 됐다고 노인네 할아버지가 와서 이 병원 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잖아. 60세 동안 열심히 벌어가면 되는 거야. 이 병원에서 열심히 벌고 이 병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밑바닥을 만들어주면 돼요. 페이닥터로 일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원장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갈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동기금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 공동기금을 만들어. 공동기금 50억이든 30억이든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그 공동기금 만들었을 때 여태까지 벌어서 같이 냈을 거 아니야. 내가 나갈 때 공동기금에 있는 자기 할당량을 가져갈 수 있어. 그게 퇴직급이야. 그래서 공동기금을 얼마나 만드느냐가 원장들의 퇴직금에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공동기금에서 그 기금이 빠졌죠. 그럼 새로 오시는 분이 그 기금을 채워주시면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기금하에서 병원은 계속 영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끔 준비를 했는데 이걸 보고서 대단하시다고 하는데 저희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 어떻게 해? 그래도 하지라고 제가 이 병원을 만들었으니까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 만들면서 손해본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년퇴직할 때 환자들이 너 어디 갔어? 뭐 이럴 거 아니야. 사고 나는 거 어떻게 해? 내가 다 마무리 못 해주잖아. 대신
이 춘천예치과가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분, 내가 은퇴하고 나서 그분들을 계속 봐준다는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퇴직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너무나 좋은 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사실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이 100년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단어가 단순한 위사오그가 아니라 병원이 정말 100년 가는 병원을 만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정말 착한 병원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필립 코틀러가 마케팅 4.0 얘기하죠. 영혼을 마케팅하라. 그죠? 누가 봐도 좋은 병원에선 좋은 진료가 나올 것 같죠. 좋은 병원에 가면 뭐든지 거기서 하는 행동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좋은 병원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 이 병원이 오래 간다면, 없어지지 않는다라면 좋은 병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진 관리를 제가 철학적 의미를 보면 병원이 영속해야지만 진정한 재진 관리가 가능하겠죠. 100년을 간다면 착한 병원이 될 거고요. 재진 관리가 단어가 100년을, 이 재진 관리라는 단어는 100년을 이어갈 병원이라는 슬로건을 만들게 해줬어요. 그죠? 재진 관리 진짜 좀 잘해보고 싶어. 환자한테 얘기할 게 없어. 재진 관리 잘할 게 뭐, 재진 관리가 뭔데? 이런다는 거야. 근데 어머니 저 100년 갈 거예요 우리 병원. 아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는 와도 있겠네. 거기가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진 관리가 100년을 이어갈 병원을 만들었고 진짜 착한 병원, 영속병원을 만들게 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재진 관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진 관리가 철학적으로 의미 있겠다,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읊어봤어요. 야, 그냥 말이 좋은 얘기지. 뭐 돈 되겠니? 이런 얘기 하죠. 그래, 뭐 다른 걸로 돈 좀 버나 보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치과의 경영 통계와 실제로 색다른 관점에서 재진 관리의 경영 수치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전국 치과의사 통계 이거 저희 병원이 만들어서 2012년 자료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번에 직원을 달달 볶았어요. 왜? 내가 강의 준비하는데 나만 고생하면 돼요? 안 돼요? 나만 고생하면 안 돼. 직원도 같이 고생을 해야 돼요. 들들 볶아서 만들었더니 전국 활동치과의사 24,000명, 면허치과의사 3만 명 중에 24,000명, 개원병원 수 17,000개, 인당 환자 수는 2,100명, 병원당 환자 수 평균 3,000개. 치과 의사는요 1인당 한 2,500에서 2,000명에서 3,000명 사이를 봐야 돼요. 평균이. 그죠? 그리고 전국에서 개원 요지로 제일 좋은 데가 서울이 제일 안 좋아요. 그죠? 1,400명이야 1인당.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경상북도야. 3,100명. 강원도 되게 좋을 것 같죠? 강원도가 2, 3년 사이에 되게 많이 줄었어요. 3,500명이었는데 막 2,500명으로 왜 그런가 봤더니 의사가 많이 유입됐다고 생각을 했어 처음에. 의사들이 뭐가 좋다 그렇게 온 거야? 아니라 많이 돌아가셨어요.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인구 유입보다 이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의사 대비 환자 수가 좀 이렇게 줄더라고요. 강원도가 경기도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업지로 별로 안 좋아요. 강원도가. 그래서 이거 한번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이 자료는 다 올리니까 나중에 다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뜨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바라는 병원, 꿈꾸는 병원이 뭐죠? 신환이 많이 와서 병원이 성장하고 재진 환자를 통해서 수익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병원이다. 근데 여러분이 개원할 때 무슨 생각하죠? 친구들, 야, 너 개업 잘 되냐? 하루에 몇 명 오니? 신환 하루에 몇 명 오니가 나 신환 하루에 한 20명 와. 대박 났네. 그죠? 신환이 뭘 하든 와서 뭐 싸우고 갔든 뭘 했든 뭐 한 20명 왔다 대박 난 자리야. 그 자리는. 너 어떻게 그런 자리를 구했니? 부러워. 나 어디 신흥에 무슨 업자한테 했더니 잘 구해줘. 나도 소개해줘. 다 그래요. 그죠? 개업. 신환 유치 올인하죠. 제가 병원을 나누긴 웃기지만 신환병원, 재진병원이라고 일단 한번 나눠볼게요. 이 신환병원, 재진병원 나누면 안 되지만 신환 유치로 병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신환이 와서 그분들을 치료해서 거기에서 버는 그런 걸로 좀 더 관심을 두는 병원을 신환병원. 뭐 신환보다는 원래 내가 봤던 환자들을 유지해서 보는 환자를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자, 신환 제가 이제 5년 동안 12년 동안 보니까 신환 숫자가 많이 줄어요. 보니까 한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줄어요. 우리 병원 전체 통계예요. 왜냐 주변에 치과도 생기고 올 사람 오고 적정하게 매번 춘천 시내 환자 중에 일정 부분이 도입하지 개업발, 그죠? 개업발이라고 느끼는 건 한 5년 정도 지나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 신환병원, 신환으로 병원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보면 뭐가 문제죠? 광고비예요. 신환 유치 보잉이 엄청 들어요. 제가 이번에 광고 조사를 했더니 뭐 키워드 광고, 강남에서 키워드 어느 치과 치면 한 번 클릭하면 57,000원씩 줘야 돼. 가산동 디지털 가산동 2,700원이야. 같은 서울에서도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카페 광고, 그다음에 뭐 블로그 광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보니까
요즘 이제 지하철 광고를 제가 봤는데 지하철에 많이 해서 음성 광고 6개월에 800만 원. 뭐 핸드레일 이게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면 치과 적혀 있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 뭐 그 붙어 있잖아요. 포스터 한 장 50만 원. 그래서 강남권에서 오픈하면 한 월 2,500 정도의 광고비가 든다는 얘기가 맞아요. 근데 강남권이 아니어도 월 500에서 1,000 이상의 광고비가 든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거죠. 그죠? 두 번째, 환자가 줄어들어요. 인구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신환으로 내가 병원을 버는 거에 한계성이 있어요. 왜? 인구가 주니까. 얼마나 주냐? 많이 줄어요. 제가 이 71년생인데요. 제때 100만 제일 많이 태어났어요. 너무 많아. 71년생이 발로 채였어. 막 71년 71년 막 이래 돌아다니며. 근데 요즘은요 한 30만 명만 이렇게 태어난대요. 김우성 원장님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제가 우리 김우성 선생님 이제 밥도 많이 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많이 인구가 줄었어요. 자,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이 하나 있어요. 인구는 줄었는데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났어. 지금 우리 의료계가 아직까지 버티는 게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야. 이미 예전으로 보면 돌아가실 분들이 20년 더 사니까 한 2, 30년은 의료계가 아직까지는 꾸준히 스테이디하게 가다가 2, 30년 동안 이제 이 분포되고 퍼뜨리고 나서부터는 다음에 다운워드 그로스가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나마 이제 정형외과라든가 뭐 치과라든가 이런 과는 수혜 업종 중에 하나죠.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매출할 수 있는 포션이 좀 커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로 신한병원에 대한 한계치를 좀 여러분 볼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신한병원이면 이 환자를 오래 본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치료해야 한다는 거죠. 패칭 덴티스트라죠. 그죠? 있는 것만, 있는 거 그때 컴플레인 아니 불편하다고 느끼는 걸 위주로 치료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분들은 뭘 생각해? 숫자를 의미해. 환자 몇 명 봤어 오늘? 그죠? 몇 명이야? 대부분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듀레이션 타임을 봐야 돼. 이 환자를 몇 년을 봤냐가 더 중요해요. 한 명이 한 번 오는 것보다 한 명이 10번 올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번이 되는데 자꾸 숫자로 환자 수로 의미를 많이 가져가죠. 고가 치료에 집중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온 김에 그분한테 땡겨야 돼요. 그죠? 흔히 표현 우리 노소윤 강사가 맨날 땡겨야 돼요. 이런 얘기를 잘해서 배웠는데 땡겨야 돼요. 그죠? 자, 만약에 환자가 100세까지 온다면 여러분 100세까지 이 환자가 온다는 걸 못 해봤지만 100세까지 온다면 굳이 내가 여러 명의 환자를 보는 것보다 한 명을 오래 보는 게 더 이로울 수 있죠. 실제로 100세의 환자가 오더라고요. 제 환자 중에 재작년도에 시작했군요. 2017년생이 할머니세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올 때가 99세, 지금 101살 우리나라 나이로 오셨는데 틀니를 몇 짝 들고 왔는데 그냥 임플란트 하려면 하고 돌아가시려면 돌아가시고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대. 그래서 임플란트 신고 해서 다 100세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그죠? 100세 이분은 지금 옆집 아줌마도 소개시켜주고 그래. 아직도 옛날보다 내가 왜 기력이 더 좋아졌지? 좀 더 살 것 같아 이러고 다니세요. 얼마 전에 와서 아주 재밌게 저하고 얘기하고 하셨는데 분명히 환자의 듀레이션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신한병원의 또 한계를 보면 지속적인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아까 얘기했죠. 신 대표가. 가격밖에 비교할 게 없는 거야. 처음 가서 내가 2년을 맺지도 않았고 의사의 상태도 모르고 하면 뭐부터 봐? 가격부터 봐죠. 깜짝 놀라서 이번에 조사하면서 700만 원짜리가 119만 원이야. 그죠? 클리피쉬가 교정이. 임플란트 뭐 난리 났죠. 요즘 뭐 60만 원대도 막 나오고 그러죠. 어쩔 수 없어요. 이 가격 경쟁으로 들어가야 돼. 신규 오픈 하시는 분들은. 내가 신환을 위주로 가겠다라고 포지션을 잡으면 초기에 여기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박리담회 해야 되고 레디오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좀 다른 개념의 재진병원에 이점이 있다라고 내가 어거지로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은 쥐어짜는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자, 일단 재진 환자가 중요하다고 이제 세뇌 당하세요. 그냥 뭐 있어 인생. 그냥 좋은 거 다 생각하고 듣는 거야 강의. 자, 나한테 재진 환자가 왜 중요한가? 1차적으로는 나한테 치료 기회를 줬어 안 줬어? 치료를 잘했든 못했든 나의 앞에서 입을 벌렸죠. 입 벌리는 기회가 보통 인연이야? 보통 인연이냐고. 여러분들 보통 남자는 입 쫙쫙 벌릴 수 있어? 못 벌리는 거야. 나한테 입을 벌렸다는 것 자체는 끝난 거예요. 이 사람. 그죠? 굉장히 선택받은 거야 내가. 두 번째, 이 사람을 내가 다시 유치하려면 돈이 돼 안 들어? 또 들리겠죠. 이미 나한테 들어온 내 자산이에요. 그죠? 내 자산이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다시 해야 돼. 화수분, 치료동의. 자, 치료동의율도 높고요. 화수분 같은 존재고요. 재진국이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가 한번 봅시다. 환자는 화수분이다. 전형택의 화수분 알죠? 그죠? 행랑화범. 자, 화수분은 돈이 나오는 상자예요. 환자가 진짜 돈이 나올까? 나옵니다. 왜? 우리 치과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치과가 이빨이 하나에 두 개예요. 이빨 하나면 안 되겠지. 28개나 돼. 이 28개가 맨날 아플 가능성이 농후해. 그죠?
아주 설탕은 계속 정제돼서 너무 잘 나오고 있고 수명은 자꾸 더 늘어나고 있고 이 27개, 8개 치과는 아플 수 있는 가능성이 무지하게로 늘려 있어. 그다음에 관계망 서비스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 친구, 가족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나는 환자가 한 명 오면 1억 원의 가치는 있다라고 합니다. 야, 오늘 얼마나 걸어 들어오셨니? 원장님은 한 20억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죠? 아침에 내가 진료하면서 오늘 얼마나 내가 환자를 만니? 원장님은 한 15억 정도가 들어왔다 나가셨고요. 10억 정도는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나는 매일 몇백억의 돈을 돌리는 아주 자산가가 된 거죠. 치과가 과연 1억의 가치가 있는지 제가 아주 할 일이 없고 심심해서 만들어 봤어요. 자, 재밌게 봐요. 치아, 구치예요. 구치라고 생각해요. 구치가 치과 치료에서 돈이 얼마나 생길까? 죽을 때까지. 아주 작게 해서 더 하려고 그랬는데 더하면 장사꾼 같아서 좀 줄여서. 자, 유학의 신란타죠. 신란타죠. 본인 부담은 12,000원, 청구액 29,400원. 레진하죠, 유치. 레진 하잖아, 빨 거니까. 근데 한 번 했다 칩시다. 유치하고 6만 원 정도 들어요. 6에서 8만 원 정도. 유치 발치한지 본인은 5,400원. 이렇게 쭉 계산해서 청소년인 게 이를 안 닦았더니 레진을 했어요. 한 번, 2번 했어. 그다음 청년기에 대해 20살쯤 돼서 이게 또 이빨 안 닦고 술만 먹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썩어서 옷내일 한 번 했어. 할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쭉 갔더니 크라운 한 번 했어. 30 정도 결혼하기 전에 아이 아파서 크라운 하나 했어. 그다음 쭉 가다 보니까 작년기에 또 이가 많이 아프대 신경치료 한 번 해서 또 하나 씌웠어. 한 50, 60 넘어다 보니까 이가 자꾸 흔들리고 풍치도 와. 뺐어. 에이 그래 그냥 임플란트 하려다가 여러분들 위해서 급여 임플란트를 했어. 그죠? 그래서 딱 봤더니 350만 원이 나와요. 내가 이 환자의 치아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춘천여지가 본다면 치아 하나에서 350만 원이 나올 수 있어요. 환자 하나가 100명에 1억 원의 가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보세요. 곱해 보세요. 28을. 그죠? 되죠? 네. 이거 쥐어짜는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그죠? 세계 최초로 쥐어짜는 강의를 듣고 있어요. 자, 재진 환자가 동의율이 높냐 안 높냐? 궁금하죠? 저 계산 안 해요. 왜? 뭐하러 계산해? 당연히 높은데. 그래도 강의를 한 데서 김우성 원장님이 수치화 해봐. 그래서 네, 그래서 만들어봤어요. 자, 동의죠? 네. 자, 지난달에 236명이 봤어요. 환자를 봤는데 신환을 이렇게 많이 본 게 제가 본 거야. 이 중에서 신환은 59명을 봤어요. 지난달에 제가. 그 중에서 소개 환자 42, 그게 NPS라고 그러는 거예요. 넷 프로모션 스코어죠. 비소개가 7명, 85%의 소개율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저는 소개 환자 좀 많습니다. 소개 신환 동의율이 42명 중에 38명, 비동의가 4명, 한 90% 가까이 나와요. 어느 날은 100%도 돼요. 오늘은 그냥 다 안 되는구나 그냥 하라면. 이런 날도 있고요. 뭐 아닌 날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신환 얘기고요. 또 저는 재진 신환이라고 이따 또 강의할 거예요. 기존에 리콜로 오셨어. 왔는데 치료할 게 있어. 치료하실래요? 어렵게 왔는데 해야지. 그죠? 재진 신환 동의율은 당연히 더 높습니다. 93.7. 이게 3월 달 거예요, 우리. 전체 통계 못 내요. 3월 달 내라고 쥐어짰어. 나만 고생할 필요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직원들도 같이 고생을 해야 돼요. 원장들이고 하면. 그래서 자, 재진 환자는 분명히 높은 NPS와 치료 동의율을 분명히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이거는. 자, 이번엔 또 재밌는 또 가정을 해봤어요. 자, 그럼 경제적으로 수익성 있어? 진짜 야, 뭐 한두 명은 되겠지만 또 나머지는 뭐 의미 있냐? 야,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은 다 이빨이 다 깨끗하더라야. 치료할 게 없어. 스케일링 빼고는. 맞잖아요. 니네 병원만 아픈 환자가 하나 보네. 우리 병원은 치료할 게 없어. 현미경으로 봐도 없어. 이래요, 제 친구들이. 현미경으로 봤니? 뭐 이렇게 농담도 하지만. 자, 그래서 가정을 해봤어요, 제가. 아까 제가 치과에서 한 명이 얼마 봐야 돼? 2,000에서 3,000명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슬라이드 만든 거야. 쥐어짜서. 그죠? 한 명당 한 2,000에서 3,000명을 봐야 돼. 통설이 뭐가 있냐? 치과에서는 죽을 때까지 10,000명의 한 달을 반다는 통설이 있어요. 10,000명 보고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 10,000명을 더 봤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원장인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2,500에서 3,000명 평균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내 환자가 본 환자를 숫자를 카운트했더니 5,029명을 봤더라고. 그러면 내가 1년에 5,000명 정도는 순환해서 볼 수 있겠구나라는 통계가 나오죠. 그래서 그냥 5,000명의 재진 고객을 만들자라는 첫 번째 가정을 한 거예요. 5,000명의 재진 고객은 병원 성장기 5,000명이 딱 오는 게 아니잖아. 개원하자마자. 그죠? 254일 일을 해요. 보통 주 5일제를 하면. 그럼 하루에 4명 정도의 신환, 개업하면 신환 4명 정도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있죠. 개원에 4명 안 오면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4명 정도 봐요. 그러면 4명이 한 5년 정도의 사이클을 돌면 5,000명 정도가 된다는 가정이야. 가정. 알았죠? 가정을 했어. 근데 5,000명이
아무 치료도 안 하고 와 치과에. 그냥 치료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5천 명을 내가 봤어. 그럼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과연 병원이 운영이 될까? 궁금하잖아요. 봅시다. 초진하죠. 초진하죠. 오니까 사진 찍어 안 찍어? 찍죠. 오면 국가에서 해주는 스케일링 해요 안 해요? 하죠. 안 할 거야? 스케일링 안 돼요. 이래? 하죠. 61,130원 나와요. 그죠? 5천 명 3억 500만 원 나와요. 그죠? 1년에 한 번 부르해서 두 번 부르해서 내가 두 번 부르라고 하거든요. 두 번 불었다고 치면 재진 8,900원. 부분 치석자면 11,000 얼마죠. 하여튼 보험 강사 원래 하기 싫은데 이거 하다가 아우 짜증나 진짜. 그죠? 어쩌고저쩌고 해서 총 얼마야? 3억 5천만 원 정도. 내가 5천만 원, 5천 명의 환자를 사이클을 1년 동안 아무 치료 안 하고 얼굴만 본다면 5천만 원, 3억 5천만 원 정도의 사이클이 돼요. 자, 계산을 해보면 이렇죠. 1년 동안 1,000명이 오겠죠. 1,000명. 1,000명이니까 6천에서 7천. 이렇게. 그렇겠죠. 한 번에 5천 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5년까지 될 때를 봤더니 5년에 한 9억에서 10억 5천 정도가 생겨요. 아무 치료 안 한 거야 나는. 우리 병원은 스케일러도 아니 우리 병원은 핸드피스가 없어. 그냥 거울밖에 없는 병원이야. 그런 가정하에서 봤어. 봤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죠? 10억 정도면 개원자금 되죠? 성원이 우리 그지? 개원자금 돼 영준아. 10억 정도면 개원자금 나오잖아요. 그죠? 개원자금 빼는 거야. 월급 주고 뭐 하는 건 있지만 자 10년이 지났어. 매년 3억 5천 정도의 수입이 되면 한 달에 3천만 원. 아니 이게 핸드피스도 없는 병원에 직원이 필요하겠어요? 한 명하고 나 와이프랑 나랑 둘이 해도 그래도 된다는 얘기야. 이건 약간 좀 극단적인 예지만 재진 관리를 내가 이렇게 5천 명 정도의 재진 환자를 관리한다면 병원 운영에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세뇌를 당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자, 재진 관리의 경제적 수익성을 가정은 했지만 5천 명 정도를 치료하지 않고서도 정말 본다면 내가 관리를 잘한다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비용은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재진 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병원의 병영 경영 수치가 어떤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별건 아니고요. 이렇게 자 신환 줄고 아까 그 그래프예요. 넘어가요. 자, 제 거의 매출도예요. 저는 매출이 3억이 넘습니다. 월 매출이. 신환은 올해 한 800명 봐요. 1년에. 거의 안 봐요. 거의 하루에 한 2명, 3명 정도 봐요. 제가. 자, 그리고 보험 청구비는 끝없이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당연하죠. 환자는 계속 늘잖아요. 계속 와서 스케일링하고 검진하고 뭐하고 하죠. 이 사이클만 잘 만들어주면 이 보험 청구비는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국가에서 안 준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연평균 환자 수, 재진 환자 수 30명, 40명 정도 선을 돌파해요. 하루에 약속표를 보면 30명에 40명도가 리콜로 거의 걸려 있어요. 그럼 그중에서 한 30% 정도는 다시 또 치료를 합니다. 거의. 자동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걸려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병원은 지금 안정기라고 표현을 해요. 안정이 하면 안 되는데 병원은 안정이고 저는 항상 불안해요. 저는 불안정한 사람이고 병원은 안정하고 월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월 환자가요 한 1만 명 정도 와요 저희가. 그러니까 1만 명에 어떻게 되죠? 하루에 얼마 오는 거예요? 그러면 25일,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한 350명, 400명이 와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버글버글 할 것 같죠? 근데 4개층으로 나눠놔서 좀 덜 버글버글해요. 자, 공개 아래서 공개합니다. 3월 달 매출이에요. 저희 병원 11,000명 왔고요. 신환 827명, 매출 비급여 매출 13억 6천. 그다음에 그 보험 청구로 2억 3천 그래서 16억 정도가 지난달 매출로 괜찮아요. 다 우리 그 소득 세무 검증에서 다 오픈해요. 걱정 이렇게 하는데 이 매출 중에 대부분이 다 재진 환자에 대한 서큘레이션이 된 거야. 신환수가 적어졌지만 아셨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공개해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면 같이 한번 투자해보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병원 옮기지 마십시오. 아셨죠? 숙명이에요. 내가 이미 홀딩하고 있는 환자가 재산이야.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3,000명이 안 돼. 5년 했는데 3,000명이 안 돼. 옮기세요. 빨리 옮기세요. 이거는 문제 있는 거야. 그죠? 평균도 안 되는 거잖아. 옮기세요. 그래서 재진병원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재진관리가 철학적으로 경영적으로 의미 있다고 느꼈어요? 안 느끼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강의를. 자, 안 느꼈다는 사람 다시 듣고 싶은 사람 손 드셔. 자, 다시 들어가기 싫죠. 다시 강의 들어갑니다. 자, 재진 관리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환자의 마음을 좀 알아봐야 돼.
환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재진 고객으로 오는 환자들이 편할 것 같아요? 아니야. 아유 또 왔어. 와봤더니 아유 좀 비싸. 아유 여긴 좀 비싼 것 같아. 오늘은 왜 오늘따라 이게 쌀쌀맞아. 불친절해. 담당 직원은 또 어디 갔어? 얘는 투자도 안 해. 뭐 소파는 이렇게 다 뜯어졌어. 어쩌고저쩌고 막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아. 아이씨 옮길까? 아이씨 그래. 옆집에 또 치과 하나 좋은 거 생겼다는데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가려고 발길을 돌리려고 했더니 무슨 생각이 들어? 그래도 거기 가면 걔도 원장도 알고 얘도 아는데 또 다른 남자한테 가서 입 벌리기도 좀 그렇고 또 내 치료 과정도 알고 내 또 친구 옆집 삼순이도 다니는데 또 걔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 여기 치료한 게 몇 개 되는데 이것도 여기로 가면 얘가 치료 안 해줄 것 같은데 이런 거 넣는다고 AS 안 해줄 것 같고 그래도 여기서 치료하게 되면 좀 잘해줄 것 같아. 환자는 항상 그래. 그래서 환자가 병원 옮기기는 하늘에서 별떼기처럼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의 환자는 매일 옮기죠. 여러분들은 우주야 우주. 별들이 많은 우주야. 안 돼요. 환자 절대 옮기면 안 돼요. 나한테 온 환자가 절대 다른 병원에 가면 안 돼. 이사가도 안 돼. 이사가도 오라고 그래야지. 대한민국은 일일 생활권, 일일 생활권. 왜 어디 대전 가면 어때? 올 수 있지. 그죠? 그런 생각으로 환자를 보면 됩니다. 자, 쥐어짜죠. 자, 아까 우리 대포스 얘기 신 대표가 내가 오늘 힘들 것 같아서 미리 강의를 다 해서 전화는 최고의 CRM 관리예요. 여러분 홈페이지로 문자 100날 보내봐. 봐요? SNS 보내면 볼 것 같아요? 그죠? 하나도 안 봐요. 단 하나 봐요. 전화는 받아요. 왜? 병원이라면 좀 더 또 받아요. 그죠? 전화가 모든 CRM 환자 관리의 최고의 도구라는 건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제포스 아까 얘기했어요. 제포스 저하고 이제 라스베가스를 한번 갈 것 같아요. 신대표가 제포스를 한번 보러 갈 것 같아요. 제포스 기업에 한번 갈 것 같고 자 여기서 하는 고객 충성팀이죠. 고객 충성팀이 콜센터인데 콜센터라고 방을 만드는 게 콜센터가 아니에요. 전화를 응대를 할 사람이 있으면 콜센터가 되는 거야. 그게 뭐냐? 제로 MOT 포인트죠. 직접 보지 않지만 직접 봐서 이 사람은 보이게 하지만 이미 거기서 MOT 진실의 순간이 다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직원들이 모두 다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임파워먼트도 필요해. 그 사람이 약속 상태에 끼워 넣어주면 받아들여야 돼. 진료실에 왜 꼈어? 바빠 죽겠는데 이러면 안 돼. 콜센터 직원이 약속을 넣어야 될 상황이 되면 자기 결정하에서 받아줘야 돼. 진료실에서는. 자 그리고 좀 더 발전한 건 전화를 받으면 안 돼. 콜센터가 왜 전화를 받아? 전화를 해야지 미리 다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오게 만들어야지. 환자들이 불편하게 어떻게 전화벨을 눌러? 힘들잖아. 내가 해야지. 이 사람이 전화 오기 전에 내가 미리 전화를 해서 전화를 오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내 말 틀려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전화 콜센터 전화하면 콜센터 직원 퇴근을 해. 불안하지. 불안해. 죄를 많이 졌는데 항상 불안해. 직원들한테 전화기를 사주고 집에서 받아. 새벽에 와도 받아. 새벽에 와도 받을 수 있는 24폰 폰을 만들어. 올웨이스 폰이야. 집에 가서 새벽에 전화 오면 받아야지. 환자가 응급사태 되면 전화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근데 환자는 무슨 느낌이 있어? 밤새도록 전화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그 심리적 안도감. 어머니 아프시면 밤늦게 하셔도 됩니다. 전화하세요라고 했어. 이 환자가 가서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파요. 왜? 나는 이 밤중에 아픈 일이 생겨도 내가 전화할 곳이 있어. 전화해주면 날 해결해 줄 곳이 있다라는 심리적 안도감을 주는 폰이에요. 전화 왔어? 새벽에 온 적 있어? 그건 불륜이야. 알았지? 그 이상한 남자가 전화하는 거야. 전화 이 의미야. 24/7 폰. 이 전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예약 관리부터. 자 이제부터 재진 관리를 저희 병원 하는 걸 좀 보여줄 거예요. 같이 잘 보세요. 예약 전화가 옵니다. 예약 환자를 약속했지. 전날 예약 문자를 다 발송해요. 당연히 발송하지. 컴퓨터가 하는 거야. 그냥 그것도 불안해. 안 볼 수 있잖아. 이 사람이 전화번호 바뀌어 전화를 다 해. 자 담당 직원들이 다음날 올 환자를 리스트를 다 정해서 다 전화를 해요. 오십니까? 안 오시면 안 오는 약속 빈 걸 다른 환자를 채워 넣어야지. 그래야지 그 주가 잘 돌아가고 오늘 캔슬한 사람이 다른 자리로 들어갈 자리가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예요. 다 메꿔주는 전날 전화를 다 해요. 그죠? 그리고 예약 당일날 1시간 전에 전화를 해. 오시죠 오늘? 어제 전화 받으셨고 오늘 오고 계시죠? 가고 있어. 집 앞 여기 앞이야. 이렇게 전화한다고 환자들이 싫어할 것 같지만 되게 좋아해요. 자, 안 왔어. 30분 뒤에 전화를 해요. 왜 안 오세요? 지금 뭐 늦었어. 이럴 수 있지만 안 받아 안 와. 그날 안 오는 사람들은 민회원 관리로 넘겨요. 또 연락을 해야죠. 이따 또 봅시다. 그건. 자 철저한 예약 관리. 예약 시간 뭐 진료실 부족해서 30분이 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좀 약간 오버가 되죠 저희가. 자 예약 시간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냥 잡지 말고 세 단어로 나누세요. 롱 케이스, 중급, 미들, 숏 케이스로 해. 이건 재진 검진하는 거야. 그래서 롱 케이스부터 먼저 채우는 거야. 그래야지만 체어의 할당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2시간 보는 환자가 체어가 들어가면 체어가 6대가 남으니까 거기에다가 나머지 환자를 배분할 수 있는데 바보처럼 3명을 우르르 갖다 놓고 체어가 안 빠진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들. 그거를 예약 장부표에서 약간 배분하시면 훨씬 좋으십니다. 그래서 체어 남는 숫자에 따라서 어시스트에 따라서 배분하고 약속을 잡으면 환자가 훨씬 좋아요. 치료를 열심히 잘 했겠죠. 저희 병원이 이렇게 들들 볶는데 열심히 치료했으니까 치료 끝이 아니에요. 치료 끝나고 모든 환자한테 다 전화를 해요. 아픈지 안 아픈지. 그죠? 치료 끝나고 당일 주의사항, 숙지, 응급사항, 대처, 고객 컴플레인트해서 다 리스트를 하고 어떻게 전화하냐. 진료실에다 약속표를 걸고 내가 진료한 사람만 체크를 해요. 담당 직원인 자기가 해. 그럼 안 온 사람은 리셉에서 전화를 해. 컴플레인은 상담소 전화해. 그러니까 하루에 엄청 전화할 것 같죠? 자기가 할당된 건 10명에서 15명 안짝이야. 그냥 전화를 해주는 거야. 자, 안 받아 전화를 어떻게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진료 편안하신지 전화했더니 안 받아서 연락 주세요. 문자 또 보내놔야지. 그죠? 다음. 자, 그것만 하나 설명 엄청 끊임없이 해야죠. 제가 이 빼셨으니까 좀 잘 물고 계시고 몸 아플 수 있고 뭐 5분밖에 안 돼서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 큰일 났다 지금. 자, 주의사항을 끊임없이 얘기하셔야 돼요. 큰일 났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막 얘기하면 이런 의료사고에 대처를 하고 진료 신뢰도도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주의사항 설명을 하니까 안 되겠어. 어떻게 해야 돼? 이미지화해야 돼. 그래서 이 옆에 보면 이런 표가 뭐냐면 주의사항을 글자로 설명하니까 사람마다 설명하는 길이가 다 틀린 거야. 그래서 그림으로 만들었고 키워드를 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청결한 구강 상태 유지, 뭐 감각 이상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모든 진료실, 모든 상담실, 모든 리셉에 이 그림을 다 붙여놔. 환자들한테 그림 보셨죠? 어머니 전화 설명도 안 해. 어머니 아까 그 그림 보셨죠? 여기 손 물고 있는 거. 봤어. 주의사항 끝난 거야. 직원들도 훨씬 간단하고 편하고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주의사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냥 하면 안 돼. 또 6개월 동안 정기검진을 해요. 계속 정기검진을 해요. 문자 보내고 정기 관리야. 치료 끝난 사람은 6개월 단위로 연락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임플란트 하려고 본인이 또 전화를 합니다. 이 환자하고 인연의 끈을 놓지 않는 거야. 계속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자, 6개월 뒤에 그냥 오면 그냥 가라 그래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선물 줘야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죠? 보통 고생한 게 아니잖아요. 오면은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입니다. 올바른 치솔질과 정기검진으로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신 누구누구님에 드리는 작은 정성입니다. 드려야 돼요. 아까워요? 환자가 준 돈으로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죠? 자, 그다음에 그냥 놀면 안 돼. 요즘 환자가 없죠. 직원들이 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이외 모든 환자들한테 다 전화를 해야 돼. 이거는 6개월 단위 리콜이 아니라 모든 환자를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한번 뒤집어 봐야 돼. 어떻게 뒤집어 봐? 전화하는 거야. 담당자 정해서. 이 옛날에는 이제 1번에서 3,000병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금액 전자 차트가 내가 똑똑해졌어. 10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이게 왜냐면 그레이드를 좀 나눠서 치료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더 물어보는 게 많고 전문적인 걸 원하니까 실장급들은 이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면 전자 차트가 그게 좋아요. 그래서 따다닥 해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민회원, 컴플레인 치료 왜 6개월 문자가 가는 시간 동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드롭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연락이 안 돼. 근데 비정기 고객 관리 추석 설날 해야 돼 안 해야 돼? 친한 사람 해야지. 또 소개해주면 해야지. 계속 연락해 주는 거예요. 자, 안 왔어. 어떻게 해야 돼? 스토커처럼 찾아야지 환자를. 어떻게 찾아야 돼? 30분 뒤에 전화했더니 안 받았지. 너 잘 걸렸어야 이제부터. 자, 미납 끝났으니까 담당 코디네이터가 일주일 뒤에 또 전화해. 안 오네? 또 안 오네? 또 장기 민회원에서 계속해. 이 민회원 관리를 안 하면은 위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환자한테 연락을 하고 계속했는데 연락을 안 받아. 그러면 이 환자가 나온 데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실제로 계속 전화하니까 다시 한번 전화만 해봐. 바빠 죽겠는데 전화하면 짜증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람이 아프니까 어떻게? 맨 처음 예치가부터 생각나는 거야. 매일 전화했던 우리가. 그죠?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결국 인천에서 내원하십니다. 지겨워서 우는 거야. 지겨워서. 그래, 내가 간다. 내가 졌다. 이러고 우는 거죠. 자,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잘 봐요. 민회원 환자가 안 오는데 까먹잖아. 직원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일주일 전 오늘도 오늘이야. 그래서 오늘이면 일주일 전에 아침에 시작하면 일주일 전 거 약속 차표를 딱 펼쳐. 안 온 사람 다시 전화해. 일주일 전도 오늘이야. 맞죠? 그러면은 이미 이 사람 떨어질 사람을 걸르는 거야. 정기 예약 관리에서도 걸러. 내가 이 환자를 책임 있게 관리해 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더 깊은 얘기가 있지만 나중에. 자, 이 전화번호 바뀌면 안 되지. 전화로 하는데 계속 환자한테 체크해야 되고요. 전화가 안 되면 누구한테 또 해야 돼. 가족 친지. 이 차트에 연결되어 있는 가족 친지. 배우자분한테 연결했더니 안 되면 이 배우자 뭐 관련된 사람들 다 찾아서라도 전화를 해서 무조건 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조심해, 나 같은 남자들. 조심하세요. 무서운 남자야. 자, 그래도 연락이 안 돼. 어떻게? 엽서를 보내야 돼요. 엽서를 보내서 당신을 찾으려고 했더니 못 찾았어. 그러니까 제발 이 엽서라도 보면 연락 좀 줘라고 엽서를 보내. 이거 보내면 누가 좋아해? 우체부 아저씨를 보면서 야, 그래도 여기는 뭔지 모르지만 환자를 찾으려고 하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또 찾고요. 자, 그냥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제가 1절만 하고 끝낼게요. 다음 강의는 내년 가을에 또 해야 되겠네요. 자, 그냥 이렇게 재진만 보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재진만 보면 그냥 예 와서 이렇게 넘기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이 재진이라는 환자는 신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들은 매일 보는 사람이니까 신환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봐. 내가 한 치료니까 좀 관대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약간 이셋을 하자. 재진 신환. 2년 정도에 한 번 정도 파노라마 다시 찍고 전체 진한 진료 스텝이 딱 봐서 이거 치료할 게 있을 것 같다. 재진 신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병원. 그래 재진 신환. 그러면 옷도 다시 입고 신앙처럼 머리 하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진 않지만 반가워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립지도 넣고 재진 신환 상담지를 넣고 해서 보면 여기 7, 8번을 팔로우업 하자는 게 2년 정도 지나면 문제의식이 돼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진이 아닌 신환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재진 신환이라는 단어가 되게 궁금하죠?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그래. 에어른 같은 단어죠. 에어른 좀 다르지만 의미가 다르죠. 비통사적 합성어. 여러분들이 많이 말을 해야 돼. 진료실에서 재진 신환이라고 하면 재진으로 보는 환자를 내가 신환화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동일도 높고 항상 좋겠죠. 네.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재진 관리를 하는 게 뭐야? 당일 예약 관리하죠. 전화하죠. 치료 잘 됐냐고 주의사항하고 정기 관리하죠. 민회원 관리하죠. 설 추석 관리하죠. 재진 신환 시스템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느꼈어요? 참 지독하다. 정말 저런 남자 안 만난 게 어디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객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재진 관리를 잘 받은 고객은요. 서비스 눈높이 좋아서 어디 가도 만족 못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예치과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가 아이고 야 갔더니 대충 하고 말더라. 전화도 안 와. 생방 거기 했더니 전화 한 통화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병원을 옮겨도 더 잘 알아. 야 여기가 잘했어. 그죠? 진료수가 덤비면 한 5년 10년 다녀봐. 얼마 들었어요? 한 500 들었나? 1년에 얼마 든 거예요? 그럼 50만 원. 한 달에 얼마? 5천 원. 아버님 나 한 달에 5천 원 주는 거 아까워? 아니 안 아까워.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오래 볼수록 진료수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매출 유지 경영뿐만 아니라 구강 관리에 도움을 해서 치과는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관리에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돼. 왜 새로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아? 여러분께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어. 알았죠? 자,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재진 관리는 나눴죠. 자, 이렇게 스케줄표를 무조건 빼고 직원들이 전화를 가지고 멋진 연기자처럼 하면 되고 모든 직원이 다 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네. 자, 이렇게 하면 예치과가 왜 잘 되냐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웃기지만 전화라고 그래요. 전화. 예치과 잘 되는 거 원장이 잘해서 뭐 직원이 이뻐서 뭐 입지가 좋아서 아니에요. 전화예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좋은 병원 만들려면 다 전화만 하세요. 전화 SK텔레콤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전화로 고객의 마음을 사면 됩니다. 자, 재진 관리를 하면 고민이 있어요. 야, 치료할 게 없는데 뭐 자꾸 오라고 그러라고 그래. 걔는 뭐 3억 5천 됐어. 나 더 벌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재진 관리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재진 환자 옵니다. 앞서 배운 관리 시스템 하면 무조건 하루 20명 정도는 와요. 제가 장담할게요. 두 번째, 치료할 게 없죠. 안부 인사가 치료야.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네? 별일 없으셨네가 이 사람을 내가 치료해 준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죠? 맞죠? 그죠? 오시면 스케일링이나 부분 수색 해주시면 돼요. 청소 안 해줄 거야?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죠? 바쁜데 오면 막 귀찮죠. 방해되고 막 내가 하나? 의사가 하나? 간단한 점검 있고 하지만 이거는 의사보다 직원이 하는 거야. 그래서 직원을 많이 채용해야 돼.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업무고 원장은 직원의 콜을 받아서 확인해주고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재진 관리는. 문제시 되면 치료하면 되고 재진 신환이 돼서. 그죠? 치료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치료비를 받으면 안 되죠. 이런 관리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돼요. 환자는 치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재진병원으로 리노베이션을 하고 싶은데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조금 더 해도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쥐어 짜느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 내가 안 믿는 것 같아, 자꾸. 뭘 팔 것 같죠? 여러분들 뒤에 보면 뭔가 있으니까 5만 원씩 놓고 가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자, 재진병원 리노베이션부터는 거의 스피드 있게 넘어갈 거예요. 자, 리노베이션,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아닌가 새로운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자, 포인트는 오래 다니는 사람이 이득이라는 느낌을 가지면 돼. 재진병원에 대한 컨셉은 오래 다니니까 좋아. 한 번 온 사람이 대박 나이스가 아니라 몇 번 왔더니 좋네라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신한병원들은 막 문자 날리고 뭐 가격 이벤트하고 뭐 얼마 가격표 적고 원장 양력 적고 난리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해야 돼. 신한병원 항상 신한이 오니까 준비해야죠. 거기다 플러스로 새로운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진료실이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 재난 배너 인테리어도 바꾸고 유니폼도 좀 자주 바꿔주고 이렇게 하시고, 진료실에서는 관리 도구 같은 게 다 필지돼 있어야 돼. 맞죠? 그냥 온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재진 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 포메이션을 직원이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야 돼, 진료실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냥 환자들한테 많이 퍼주죠. 공짜 마케팅. 이거 절대 공짜 아니에요. 우리 병원에 오면은 겨울철에 되면 쌍화탕, 뭐 원비디 다 있어요. 막 2개씩 가져가. 막 화장실 가면 칫솔 넓어져 있어. 막 가방에 몇 개씩 들고 가. 전혀 걱정하지 마. 내 돈 아니야. 고객들이 낸 돈으로 내가 생색내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거 집에 가져가서 쓸 때까지 욕할까요, 내요? 칫솔 이만큼 쓸 때까지는 이거 닦으면서 그래도 송 원장은 괜찮아 이렇게 할 거야. 설마 음료수 맞으면서 이 나쁜 놈, 이 사기꾼 같은 이렇게 먹겠어? 아니야. 공짜 마케팅은 우리를 다르게 표현하는 하나의 좋은 선물이야. 많이 퍼주세요. 얼마나 들 것 같아? 안 들어요. 많이 주세요. 아셨죠? 직원이 먹자. 안 먹으면 누가 먹어? 직원이 먹어. 직원들이 살찔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죠? 자, 저는 나중에 우리 병원을 보면 셰프가 요리해주는 병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시장 하시다면 좀 드시고 가세요. 우리나라 아직 문화가 밥 한 끼 대접하는 병원이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원을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직원이 저만 고생하면 안 돼서 직원을 쥐어짜서 직원이 뭐 동영상 하나 만들었대요. 한번 봅시다, 같이. 소리가 안 나오니까 별로네. 그래도 이거 안 틀어주면 삐질 것 같아서. 그죠? 소리가 안 나니까 제가 소리를 낼게요. 자, 이 대부분의 내용은 그 공짜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카페도 있고 웨이팅 푸드도 있고 팝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오시면 항상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하지 않고 문화병원으로 해가지고 6층에서 공연도 하고 병원 행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 행사들이 고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문화병원으로 다시 또 거듭나고 있습니다. 되게 웃기다. 소리 안 나니까, 그죠? 직원이 밤새도 만들어서 안 틀어주면 죽을 것 같아서 틀고 있어요. 저희가 공연한 것들이에요. 지금 50회 공연을 좀 맞이했고요. 네, 다행이네요. 자, 아니요. 여러분들 이거는 잠깐 제가 쉬려고 원래 만들어놨던 건데 불안해서 물도 못 마셨네. 자, 재진병원의 핵심은 AS예요. 이건 보셔야 돼요. AS예요. 여러분들 재진병원이라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순간은 AS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 정비가 됐어요. 아까 AS 얘기했었죠. 시작이 제가. 그냥 AS, 춘천예치과 AS는 뭐냐면 보증 기간이 없어요. 이 보증 기간을 결정하는 건 직원의 역할이에요. 직원이 바꿔줘야 될 것 같으면 바꿔줘야 돼요, 원장이. 아까 얘기했던 노드스트롬 백화점 얘기도 있고 뭐 또 얘기했지만 제가 서비칼 어브레이전 같은 건 저희 평생 해준다고 그래요. 제가 농담으로. 서비칼 어브레이전 와서 떼우시죠. 잘 떨어져요. 그죠? 그럼 뭐 또 다음에 또 한 3년 지났으니까 돈 내서 어떻게 다 떼워줘. 그럼 뭐라고 환자들이 나중에 괜찮아, 안 시려 요즘은. 아니 그래도 떼우셔. 아니야, 요즘 안 시린데. 근데 아버님 이거 그냥 떼우시고 여기 썩은 거인데 어떻게 할래요? 치료해야지 그거. 빨리 해줘. 더 미안해요, 환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정성을 주면 그 정성은 어디선가 나오지 않을까? 나옵니다. 이 무한보증이라고 하는 얘기, 환자의 마음을 못 사면 1년 뒤에 망가져나 10년 뒤에 망가져나 똑같아요. 실패예요, 그건. 그런데 환자의 마음을 사면 그건 바로 더 큰 의미가 되겠죠.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희 AS 중에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진료비를
보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크라운을 하고 왔어. 엔도를 해서 다시 크라운 했는데 예후가 안 좋아. 그럼 얼마 지나서 빼고 임플란트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치료비를 옮겨줘요. 여기다. 환자한테 뭐라고 해요? 어머니 이거 좋지 않은데 한번 치료해 보시고 많이 못 쓰면 빼고 임플란트 할 때 이 치료비를 넘겨줄게 하면 뭐라고 그러죠? 환자가 요 치아도 치료해 볼 때까지 해보고 치료비도 옮겨주니까 손해보지 않지. 이 사람 저한테 죽을 때까지 받아. 왜? 이런 의사가 어디 있어? 야 여기 현찮은 거 알면서 얘기 다 해줬고 그래도 어머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치료해보자라고 해서 그 치료비도 안 받고 다시 또 임플란트를 해서 나는 이 환자가 임플란트 할 줄 알고 있었어. 그죠?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 환자를 쥐어 막 하세요라고 하면 나는 장사치가 되지만 환자와 같이 템퍼링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손해본 것 같아요 제가? 절대 손해 아니에요. 손해 아닌 거 아시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고 다시 연결하고 뭐뭐 하면 이 앞에 있는 걸 다시 만들잖아요. 치료비 안 받아요. 저희 병원에서 한 것은. 자, 이런 게 다 쌓이고 쌓여서 이게 다 쌓이고 쌓여서 환자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들이 애프터 서비스를 두려워해요. 사실은 AS 환자야? 또 AS야? 막 짜증나죠. 손해보는 것 같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손해보는 것 같죠. 1%도 안 돼요. 현대자동차가 AS 엄청 많이 해주죠. 얼마나 들 것 같아요? 1%도 안 돼요. 매출액에. 이 자료는 한국 자료는 없어서 저 미국 자료인데 미국은 되게 많이 보증해 주거든요. 미국 자료에서도 1%가 아주 상회해요. 정말 크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도 안 될 수가. 그죠?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재료비만 들어요. AS 하면서 뭐 치료비 뭐 5, 60만 원 들어요? 재료비를 좀 골드 다시 쓰면 되죠. 기공사 내가 데리고 있죠. 어차피 놀고 조는 거 더 만들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끝없이 올 것 같아. 바빠서 보다. 귀찮아서 보다. 10번 되면 올 것 같아. 자기가 대충 보면 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 자기가 포기해요. 환자들이. 인정하잖아요. 환자들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냥 노력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싸우러 오는 거다. 싸우러 올 사람은 오지도 않아요. 내가 와서 일을 바꿔달라고 말하는 건 나를 아직도 애정이 있는 거야 나한테. 그걸 왜 감정적으로 싸우면서 합니까? 말씀드리고 다시 해드리면 돼. 내 편이 아직까지 잘 바꿔주면 더 좋은 내 편이 될 수 있는 거죠. 사고의 전환 필요 손해 아닙니다. 크라운 다시 만들면 내가 30만 원 또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의 전환을 좀 바꾸시면 됩니다. 또 재진병원으로 리노베이션 할 때 재진병원 슬로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매일매일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어머니 저한테 치료 맡겼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죽을 때까지 다니시면 돼요. 제가 매일 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유 무슨 소리야. 나 곧 죽을 것 같아. 곧 죽든 늦게 죽든. 이제 우리 다니자. 자, 두 번째. 이제부터 이 치료 끝나면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고장나면 다시 고쳐줄게. 얼마나 마음이 편해. 조심하세요. 이거 잘못 써서 당신이 깨뜨리면 나 안 고쳐줄 거야. 이거보다 어머니 마음껏 써. 이거 뭐 저승 갈 때 가져갈 거 아니잖아. 있는 동안 마음껏 드시라고 해드린 거니까 아끼지 말고 써. 고장나면 또 고쳐드릴. 그 마음 하나가. 그죠? 환자를 편하게. 세 번째, 이제부터 당신 치아는 내 치아입니다. 제가 제일 잘 쓰는 거예요. 딱 눕혀 치료할 때 수술하기 전에 어머니 이제부터 이 이빨은 어머니 이빨이에요, 내 이빨이에요. 그럼 내 거 아니 무슨 소리야? 내 거지. 내 거 어머니는 을 자유, 나는 과질 자유. 그죠? 어머니는 쓰기만 해. 나는 어머니 치아의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내 구조래요 이게. 우리 직원이 만든 건데 이렇대요. 제가 공짜는 손해가 아니다. 맨날 퍼준다. 예쁜 여자는 왜 안 오나는 좀 적죠. 자, 행복한 직원이 재진 관리에 성공시켜요. 자, 여기서 몇 가지 단어만 하면 직원 행복이 고객 행복 매니 듣는 얘기죠. 자, 전화해서 뭐면 병원은 직원을 행복하게 할 책임이 있어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직원이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직원이 불행하면 안 돼. 뭘로라도 뭐 돈을 주든 뭐 웃기든 뭘 하든 뭘 깔아주든 밥을 사주든 직원이 행복하게. 왜? 병원을 운영하는 것 주체가 원장뿐만 아니라 직원이기 때문이에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동업자가 불행하면 일이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행복하게 해줄 뭘로? 직원을 행복하게 해줄 요소가 업무 권한, 관계, 교육, 자기계획사 이런 걸 통해서 직원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홀라크라시 아까 얘기했었죠. 토니 셰이가 조직 구조에 대해서 홀라크라시 얘기해. 관리자가 없어 이제는. 보스도 없고 직계관계가 없는 이런 조직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 춘천예치과는 자기결정권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업무는 지시받지만 업무상 결정은 직원 스스로 하게 해주는 거예요. 직원이 내 일을 할 때 자기 성취, 업무 권장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가진 직원과 시키는 일만 하는 직원과의 성장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이 병원에서 내 병원처럼 할 수 있는 주인의식의 문제가 아니야. 주인의식 있냐 문제가 내가 나와바리 흔히 말해서 내 범주가 자유로워야 돼. 내 말이 먹혀 들어가야 돼. 여기서
말하면 까이고 말하면 눈치 보이고 하면 누가 일을 해? 너가 하는 게 옳다. 너가 하는 게 가장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병원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구조로 하고 직원의 자율성과 행복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관계냐? 원장과 파트너 관계예요. 어쩔 수 없이 쓰는 필요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파트너 관계야. 동업자죠. 아까 말한 가까워지는 건 아니지만 동업자적인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에드워드의 순결 근접학을 보면 친한 사람은 한 46인치, 1.5피트 정도 같이 있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거리, 사회적인 개인적인 거리는 편안한 관계는 한 1m 정도를 사이를 두고 생활을 한대요. 그리고 그냥 사회적인 거리는 한 3m 정도는 사회적인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관계 이 정도인데 우리 치과는 어떤 관계? 10cm. 엄청 가까워, 엄청. 46cm보다 더 가까워. 그냥 이렇게 매일 바라보고 매일 하니까 친하다는 얘기를 다르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만큼 우리는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관계다. 매일매일 순간을 긴장하면서 같이 호흡하고 있고 어디로 원장님 뭐가 잘못일까 매일 긴장해서 봐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죠. 이 직원들을 만족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자, 그냥 만족하면 교육도 해줘야 돼요. 교육 아까 별로 좋지 않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깔고 가야 돼. 교육을이죠. 기본적으로 깔고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 되면 좀 더 심층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니 우리 기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원이 돼야 돼요. 뭐 강사, 뭐 자발적 학습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 직원들이 그냥 교육받고 하면 안 되고 실무적으로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희 병원에서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직원이 다 보험 청구를 하게 만들어. 리셉 직원을 뽑으면 코디네이터를 뽑으면 전화 받고 내하고 웃기만 해야 돼. 나는 평생 웃고 한 30살 지나면 못 웃으니까 나가야 돼. 여자로서는 가장 최악의 직종이에요. 웃기잖아요. 이쁠 때 써먹고 밉지 않으면 버려져? 웃기지 않아요? 그게 진짜 나쁜 거지. 그 직원을 와서 보험 청구를 다 가르쳐요. 서비스 교육을 해줘요. 코디네이터로서 역량 있는 직원을 만들어줘서 이 사람이 40대고 50대도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만들어줘야지만 진짜 제대로 된 병원 아닐까요? 무슨 여러분들 키위 행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게 평생 여러분들 간판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40, 50까지 일하려면 내 스스로가 자기 개발도 필요하고 이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직원들하고 같이 이런 좀 자료도 만들고 뭐 하고 뭐 책도 쓰고 이렇게 했어요. 자, 직원 복지 잠깐 얘기할게요. 복지 잘해주고 싶지만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여자들이 일할 때 애를 못 낳으니까 기저 애플 같은 회사는 뭐 난자 냉동도 해주고 뭐 이렇대요. 뭐 제니퍼 소프트 잘하는 거 아시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희 병원은 직장맘을 위한 병원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결혼하실 거죠. 하신 분들도 있고 직장맘이 인정받는 병원이 돼야 돼. 앞으로는.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처녀들은 뭐라 그래요? 맨날 아침 애 낳으신 언니들은 맨날 늦게 오고 뭐 하고 일리 있잖아요. 고민을 해서 어떻게 평등하게 해줄까? 남자를 해줄까? 빨리 결혼하게 해줄까? 아니잖아요. 걔한테 물어봤어. 너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죠. 결혼할 거면 말하지 마. 네가 진짜 결혼 안 할 거다. 죽을 때까지 안 하면 내가 월급을 더 줄게. 맞잖아요. 이 친구가 진짜 결혼을 하면 우리나라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해도 나 같은 생활을 갖는 직원 직장이 많아진다면 평등한 거야. 지금 직장맘이 걷는 고초를 처녀들이 이해를 제일 많이 해줘야 되고 그 처녀도 당당히 내가 나중에 그렇게 권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맞죠? 그래서 저는 의료 경력과 육아 경험이 치과 서비스의 가장 큰 보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치과에서 일을 해도 돼요. 아셨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그럴 때까지 나오시지 말아주시고 또 이랬다고 또 녹음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이 단축 근무, 탄력 근무라든가 뭐 놀이방, 뭐 등하교 이렇게 해서 병원이 끝날 때쯤 되면 애들이 모여요. 엄마들이 일하니까 애들이 학원 끝나고 와서 병원에 있는 상담실을 거쳐하고서 뭐 먹고 놀고 숙제해요. 어떻게 처음에 괜찮아, 얼마나 좋아. 그렇게 보면 환자들도 보고 아이고 애들 엄마네 다 봐요. 그게 바로 사랑방이야. 병원이 뭐 사람 사는 곳이지 뭐 별거 있어요? 깨끗해야 돼? 멋져야 돼? 아주 드레스해야 돼? 아니야. 다 사람 사는 공간이야. 그 공간에서 치료받고 그 공간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공간에서 추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애 데려와도 돼. 진료에 방해돼? 애가 와서 막 발로 채워 올려? 아니잖아요. 안 해요. 그 공간에서 엄마하고 같이 그 시간을 보내는 게 학원 가 있고 혼자서 TV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지. 됐죠? 그런 병원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자, 경조사 챙겨야 돼요. 이건 병원이 준비해 줘야 되고 가족이 되는 일들이야. 직원들 결혼하고 출산하고 애 낳고 그러면 저희가 애 낳잖아요. 카카오톡에요 60개 떠요. 막 60개 70개 축하해 하루 종일 애 낳으면 뭐 이제 혹시 누가 또 이제 상을 당하시면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를 막 뜨고 근데 그게 의미 있어요. 똑같은 얘기지만 같이 하는구나. 그 힘이 되죠. 이게 바로 가족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죠? 자, 저희 병원에 이 복지제도 열나 좋진 않지만 자, 말이 좀 그렇지만 좋진 않지만 나름 그냥 다른 병원 하는 대로 해요. 그중에서 몇 개 정년보장합니다. 저희는 정년보장 할 건데 직원들이 뭐 오고 싶게 만들어야죠. 정년까지. 그죠? 그리고 그 자기의 역할을 하게 해야 되겠죠. 자,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게 대출제도. 이 대출의 특징은 뭐죠? 신속, 무보증, 무담보, 비밀 보장. 원장도 몰라요. 그냥 경영지원부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빌려줘요. 그럼 이 직원은 퇴사를 거의 안 해요. 그죠? 직원 뭐 학자금은 그냥 해주고요. 뭐 다른 거 주택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냥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뭐 직원의 한 40%가 대출을 좀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통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지금 마사지라든가 네일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좀 해주고 있고요.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뭐 동아리 어쩌고저쩌고 다 사기죠. 그냥 자, 마지막에 왔는데 직원 행복하면 소개되고 매출 올라가고 서비스 증가되고 당연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의 주체예요. 저는 아까 얘기했죠. 병원이 행복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복을 찾아먹는 건 또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저는 재진병원 행복병원 데려가는 건 환자 잘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환자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근데 요즘은 환자가 두려워해야 돼요. 항상 의사는. 이 환자가 조금이라도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긴장하고 받아줘야 될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 면허증을 받은 이상은 환자의 불편함을 다른 사람보다 제일 먼저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의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항상 환자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통해서 제일 많이 행복을 또 얻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환자가 없으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재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 직원 고객 잘 보이지 않죠? 어떻게 행복해? 재진 관리로. 알았죠?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걸로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져야 돼요. 아까 우리 직원이 저한테 그랬죠. 주인의식 어쩌고저쩌고 답이 있어요. 제가 이 답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이 직원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원장한테 원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죠? 사실 저희 직원이 이런 얘기를 뭐 어렵게 했겠죠.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또 어렵게 했겠죠. 근데 자기 머릿속에 지금 내가 주인의식처럼 살았구나. 내가 친절의식 제대로 배웠구나. 자기가 느끼는 거야. 느끼게 누가 해줬어? 집에 가면서는 우리 원장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꼈구나. 옛날에는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사람을 만들어드린 거예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동물. 옛날에는 빵만 좋아하는 우리 구미형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당했네. 내가 손해를 봤네. 내가 좀 억울하네. 내가 더 좀 대접받아야 되겠다라고 느끼세요. 직원 행복은 바로 거기서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도 당당하게 여러분들을 대접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더 병원이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